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관련 기사 함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주 삼성그룹이 글로벌 제약업체 19위에 이르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죠. 바이오젠을 인수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등 또 신경계 질환 분야 세계 최강자로 꼽히고 있는 바이오젠 인수에 성공을 하면은 삼성이 단번에 글로벌 제약업계 그리고 바이오업계의 선두권으로 올라서게 된다는 희소식을 전해드린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바이오젠에 관련한 기사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Why Biogen's Alzheimer's drug Aduhelm is so controversial이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헬름이 논란이 되는 이유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요. 어떤 논란이 있는지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헬름을 승인하면서 미국에서 매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게 되었다라고 예고하면서 바이오젠은 3분기 동안에 아두헬름 판매에서 30만 달러의 수익을 보고했는데요. 그 이후에 임상시험 데이터가 단일 클론 항체가 실제로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또 게다가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요.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프로그램에 노인을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해서 바이오젠의 적색 신호가 켜졌습니다. 바이오젠은 잠재적인 수익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메디케어와 또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1월 중순까지죠. 결정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대변인이 언급을 했고요. 한편 매사추세츠주의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바이오젠의 주식은 6월 초 이후 약 4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아두헬름의 부진한 대비와 바이오젠의 다른 약물에 대한 제네릭 경쟁을 감안했을 때 아두헬름의 연간 정가인 12월이죠. 이제 연간 비용 5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12월에 판매 촉진을 위해서 아두헬름의 연간 정가인 5만 6천 달러를 약 50%가량 인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2022년에 5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아두헬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보험 적용 범위와 또 진단 그리고 전문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네요. 투약 환자 수는 늘겠지만 회사의 수익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2022년 새해에 투자하시는 분들 메타버스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텐데요. 하루 전에 나온 소식이지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의 투자 회사인 구겐하임이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입니다. 나이키를 2022년 최고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라고 하는데요. 로블록스 외에도 관심 가져볼 만한 나이키에 대한 소식 함께 확인해 보시죠. Guggenheim names Nike its best idea for 2022, citing Metaverse Play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리테일 쪽에서 나왔고요.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로버트 둘불이라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단기적으로 나이키가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지난 6월에 제시한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 로버트 두불은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나이키의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이 새해에 온라인 확장을 계속하고 새로운 신발과 의류 제품으로 혁신에 따라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계속해서 좀 보시면은요. 나이키는 또 최신 수익 보고서에서 약점의 핵심 포인트인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의 모멘텀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우려는 나이키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기타 중요한 사회적 주제를 홍보하면서 현지 소비자와 연결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혁신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구겐하임은 또한 2022년 나이키의 메타버스 참여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12월 소매 업체는 가상운동화 회사죠. RTFKT를 비공개 금액에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이키는 또 로블록스와 협력해서 나이키랜드라는 가상세계를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회사는 메타버스에 진입하는 것을 젊은 소비자들에게 또 도달하기 위한 가상 환경에서 이러한 연결을 실제 판매로 전환하는 방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의 주가는 월요일장에서 이른 거래에서 1%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점 장연구소에서 짚어드렸고요. 주가는 또 2021년에 거의 18% 상승을 했다는 점과 시장 가치가 2,6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글로벌 인사이트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밤 사이에 미국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에너지와 금융 섹터 그리고 산업 섹터만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 오히려 뭐 헬스케어라든지 기술주는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영국이 20만 건, 미국이 110만 건, 뭐 코로나 환자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좀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자, 시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경제적인 봉쇄가 아직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안도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특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중증 폐렴을 동반하는 그런 바이러스보다는 가벼운 호흡기 질환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시장에 대한 안도감들, 투자 심리 위축을 제한시키는 뭐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또 다른 시나리오는 오미크론이 어떤 우려감보다는 아직까지는 안도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예정대로 테이퍼링은 진행하자. 그리고 금리 인상도 빨리 가져가자.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 자산을 좀 줄이고 보자. 자,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 기술주들이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진 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있는 다우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 뭐 아메리카 에어라인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일부 카지노 관련주가 그동안에 더 떨어졌지만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캐터필러 같은 산업재 사이클이 이제 어떤 그 경제 재개 기대감과 함께 많이 떨어졌던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심으로 미국 주가가 좀 반등을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은 우리 시장의 어떤 그 그림을 이어질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JP모건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 봐서는 뭐 뉴욕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까지 그런 모습들은 뭐 다우지수 작년에 어떤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좀 피해를 우려를 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이 싸다. 뭐 이런 측면에서 다우지수가 상승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많이 올랐던 나스닥 지수는 좀 떨어졌는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실적이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뭐 특징적인 점들은 포드가 뭐 전기차에 진출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큰 폭으로 올랐다 하는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작년에 많이 올랐던 어떤 기술주 뭐 전기차 섹터가 떨어졌지만 뭐 또 다른 포드 같은 경우가 전기차에 뭐 대규모 진출하겠다는 상황으로 올랐다는 점들은 그래도 역시 뭐 성장주들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보여준 게 아닌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연관성 있게 움직이는 점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물론 뭐 1.68까지 갔다가 1.64 정도에서 끝이 나던데 그렇습니다. 이 채권 금리가 좀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어떤 상승 이런 점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리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큰 중장기 흐름에 이런 뭐 국채 쪽에 대한 반등 사놓고 보자. 뭐 길게 봐서는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선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의 어떤 기정과 사실, 뭐 작년에 12월 달 FOMC에서 3번 올리자. 뭐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 한쪽에서 연준의 쪽에서는 3월 달부터 빨리 올리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자금들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을 일단 팔고 보자. 그리고 중장기 흐름으로 봐서 어떤 안전자산을 좀 사놓고 보자. 뭐 이런 심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저께 나스닥 부분 그 기술주들 보면은 뭐 테슬라 많이 떨어졌고요. 애플도 그렇습니다. 떨어졌지만은 만약 우리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을 때
기술주 얘기한다 그래서 애플은 그쪽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떤 애플에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기존의 어떤 그 판매, 뭐 그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쪽 판매 이외에 사실은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네. 어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에 시나리오가 뭐 풍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면으로 봐서는 충분히 지금 향후의 성장 시나리오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부는 이제 뭐 그런 쪽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 이미 매매했던 쪽에서는 수익률이 충분히 났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이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주가가 항상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좀 차익 실현하고 뭐 좀 싸질 때 다시 한번 사자 이런 쪽이 일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또 간밤에 또 바이오젠 관련한 소식들이 좀 들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런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실 텐데 이 바이오젠이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반이다 의사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되면은 관련주들 좀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스탠스로 봐서는 지금 글쎄요,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작년 내내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도 물론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제약 바이오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도에 1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뭐 연구 R&D를 중단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R&D를 끊임없이 이제 추구하고 있었고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기업들은 뭐 임상 이상 시나리오들을 전개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일의 일부 제약 업종들 경우에서도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세계 최대 행사 1월 13일 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쪽이 과연 미국의 빅파마들의 관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일부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뭐 작년도에 전체적인 주가가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임상, 뭐 실험에 대한 어떤 성공 기대감 그리고 R&D 투자 뭐 이런 쪽이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을 선별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에 시장이 가장 힘든 점들은 뭐 동시다발적으로 바이오가 떴다고 해서 같이 뜨자 이게 아니고 그 기업 내에서도 가장 재료가 선별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빅파마들이 관심이 높고 이 기업들이면은 어떤 그 라이센싱 아웃 기술 한번 우리가 돈 주고 사자 뭐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제약 바이오주들은 뭐 동반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선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그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뭐 기술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어때요? 과거에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한미약품 네네. 5년 전에 그게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렇습니다. 있었던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왜 주목을 받는 그 이유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과거에는 어떤 그 선진국의 약을 갖다가 어떤 판매만 하는 그랬죠. 그런 쪽에 수익을 올리다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끊임없는 뭐 10년, 심지어는 20년, 30년 동안에 모든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R&D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그에 따른 암에 대한 치료제 어떤 기술력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표를 하다가 미국의 이제 어떤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기술력에 대한 어떤 그 높은 가치를 점쳐주면서 기술력을 이제 수조 원을 가지고 샀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적이 있어서 네네. 이후에 이제 뭐 셀트리온도 그랬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마다 어떤 JP모건 헬스케어의 세계 각국의 그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대되는 기업들이 이제 혹시나 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 그 말하자면 그렇게 큰 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딜인데 그 발표장에서 발표만 보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물밑에 어떤 접촉이 있는 건 아닙니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빅파마들이 한미약품 이후에 한국의 어떤 다양한 기업들을 네네. 가지고 지금 일부는 이제 뭐 미국의 어떤 머크사가 뭐 국내 그 일부 이제 바이오업종들과 미리 이제 협업을 하고 네. 뭐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 같고 미리 지금 이제 사전에 탐방을 통해서 내용들을 많이 더 접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봤을 때 어떤 좀 기술력이 인정이 되면 미리 좀 투자하는 사례가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JPMorgan 헬스케어에 초대돼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발표하는 걸 보고 미리 이제 탐방한 것도 보고 이제 시나리오들을 전개해서 이제 기술력을 그러니까 사가는. 기술 수출이나 M&A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좀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뭐 일부의 어떤 매드 팩토라든가 네. 뭐 일부 기업들이 이제 약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최근에는 주가가 아직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뭐 이런 내용들, 글쎄요, 한편으로 아쉬운 점들은 뭐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이 대규모 어떤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만나면 좀 더 나아질 그렇습니다. 텐데. 네. 그런 점이 없다 보니까 뭐 지금 뭐 화면에 나오지만 ABL 바이오도 이제 초대가 됐고 특히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뛰어나고 이런 네. 점들인데 그런 점들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어떤 외국계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특히 지금 안타까운 점들은 이제 뭐 유동성 이제 테이퍼링과 함께 이제 자금이 좀 미국 쪽으로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재작년 같으면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미리 이제 외국계 어떤 매수세 매니저들이 미리 사고 네. 그리고 나서 아니면 팔더라도 그런 점들과 주가가 좀 미리 움직였는데 네. 그런 점들도 좀 맞물려서 주가가 좀 조용한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제약바 업종들은 일부분 업종들은 좀 관심을 좀 갖자 뭐 이런 쪽들이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만 알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냄새는 맡을 수 있겠다, 그죠? 아, 그런 가능성도 과거에 한번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런 점들이 비밀리에 되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공개가 돼서 네. 주가가 좀 미리 올라간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네.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이제 과거에서는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뭐 매니저들이 어떤 기업 탐방이라든가 IR 담당을 미리 미팅을 통해서 네. 그런 정보들이 비밀리에 약간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점들이 통제하나 보죠. 사전에 이제 철저히 통제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철저하게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가 좀 미리 좀 상당히 조용한 점들, 네, 네. 좀 아쉬운 점들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뭐 지난달만 해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JP 모건이죠.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한 또 매드 팩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또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좀 끌었었는데 최근 이제 1월 들어서는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여기 이번에 또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다음 주에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헬스케어 관련해서 또 좀 관심 또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는 전일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흐름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제 지금 시장에 가장 관심 갖는 분야가 백신보다는 이제 치료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치료제는 뭐 이미 화이자라든가 미국 쪽에서 뭐 먹는 치료제, 우리나라 셀티리온이 이제 정맥 치료제인데 바이오리더스가 뭐 코로나 경구용 치료 신약을 미국에서 특허 출연 완료 소식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연구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여기 미국에 대해서 뭐 특허 출연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내용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떤 미국의 특허 출연이다. 상당히 좀 이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아서 주가가 상당히 전에 크게 올랐었던 것 같고요. 물론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해외 최근에 허가된 뭐 해외 치료제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부작용 우려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자연스럽게 어떤 백신보다는 치료제 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뭐 지금의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어떤 큰 어떤 그 뭐 병원에 입원 환자라든가 사망자가 적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뭐 미리 백신보다는 뭐 저도 백신을 맞았지만 미리 백신보다는 오히려 뭐 어떤 그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 치료제를 한번 복용하지라고 쪽이 변하다 보니까 치료제 쪽에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이런 바이오리더스가 미국의 특허 출연을 완료했다. 그래서 전일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밖에도 또 이제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면은 로봇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그렇습니다. 받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 중에 좀 특징주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의 차세대 이제 뭐 먹거리가 지금 뭐 나오다시피 뭐 발표를 했지만 뭐 인공지능, 바이오,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에 이제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미국의 공장 출연, 시스템 반도체가 과연 얼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특히 로봇 관련주 쪽에 이미 뭐 LG전자나 현대차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관심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 내용은 나온 게 없지만 삼성전자도 이런 로봇 쪽에 진출하는 게 아닌가. 특히 삼성전자 이제 뭐 태스크 포스 팀이죠. 로봇 사업팀이 있는데 이런 로봇 사업팀을 한 단계 높게 격상시켰다라는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그렇다면 로봇 쪽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어떤 기업을 혹시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잘 나가는 로봇 관련주를 인수하는 게 아닐까?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지난달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가 어느 쪽이 될까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뭐 유진 로봇, 로봇스타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지금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아무튼 뭐 시장에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어떤 뭐 제조업체에도 이제 로봇을 많이 등장시킬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 가운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시장에서 거론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전혀 핫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로봇이라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도 로봇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과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라는 이후에 어떤 방향을 얘기한 건 아직은 안 나왔죠. 어떻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뭐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미래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뭐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사업에 이제 뭐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로봇이 포함되어 로봇이 포함돼. 근데 포함되어 로봇 그러면은 자율주행차도 로봇이고 수술하는 기계도 로봇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집중하는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삼성전자 가전제품 판매 무슨 뭐 청소용 로봇이라든가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이미 진출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어느 쪽일지는 물론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그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는 어떤 산업용 로봇의 네네. 가능성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네. 미국의 이제 공장 진출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만드는 제조업 분야 이런 쪽을 뭐 전체적으로 어떤 로봇을 설치하지 않을까 뭐 그런 AI 얘기도 로봇을 AI 반도체를 개발을 한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로봇을 하게 되면 뭐 생산성 상당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뭐 24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이런 저희 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 아쉬움을 금할지 모르겠지만 로봇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들도 많이 내오고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로봇 관련주들 진짜 천정부지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저 중에 하나만 들어갔어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은 사실 진입하기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로봇 관련주들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요즘 들어서 이제 어머님들 시장 장 보러 가시면은 굉장히 물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 통계청에서 또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제 식품들 중에서 이제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3위가 막걸리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막걸리가 왜 3위를 기록했을까? 그만큼 또 한국에서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막걸리를 즐겨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가 어제 국순당도 엄청 올랐죠? 그렇습니다. 모처럼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씀하신 대로 뭐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라갔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좀 전에 발표한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통계청 발표에서 뭐 가장 많이 뭐 갈비탕 1위, 뭐 이제 뭐 3위가 이제 막걸리라고 그러는데 생선회가 뭐 8.9%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네. 회도 2% 그렇죠. 2등이라더라고요. 살이 덜 찐다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어제 뭐 선배님께서도 이제 그 회를 사주시겠다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작년에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발 사태로 인해서 세계가 이제 멈춤, 그러니까 이제 뭐 각국이 이제 뭐 경제 봉쇄로 인해서 공장 가동 중단,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이제 뭐 제조업 기반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가장 큰 피해인 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원재료를 이제 수입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각국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물류의 중단,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물류를 실어나가야 되는데 트럭 운전사들이 코로나 뭐 감염 우려 때문에 뭐 그 트럭 운전을 안 한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의 LH라는 롱비치에 뭐 배가 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뉴스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재료,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였는데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팔더라도 오히려 역마진 안 팔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역마진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한편으로 봐서는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수익성이 낮다. 뭐 그러면서 주가 올라갔다는 건데 이제 국선당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뭐 이 가격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을 올렸다. 특히 이제 뭐 막걸리 제품을 이제 작년 7월 달에 7년 만에 뭐 올린 이후에 다시 한번 7개월 만에 또 올렸다. 이런 점들과 함께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국선당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막걸리 제품도 가격 올렸다는 내용도 있고요. 특히 이제 한정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뭐 30주년이 돼서 딱 이제 한정판 막걸리 뭐 1,100만 생산했다. 그런데 이제 한 개가 38만 원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술을 마시면은 뭐 그렇습니다. 더 좋지 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막걸리가 의외로 지금 어떻게 면역력이 강화된다. 네. 쌀로 만들어서 그런 점들과 함께 어떻게 특히 일본이라든가 해외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소주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 하나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섞어서 타서 드시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면역력이 강화된다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이제 한정판을 만들어서 오히려 매출이 급상승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는데 막걸리 한 병에 38만 원이면 그거 숟가락으로 떠먹어야겠네요. 거의 엄청난 가격인데 엄청난 금잔에다가 마셔야 될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계속 보도에 나오지만 오히려 지금 뭐죠 그 명품 백 사기 위해서 줄 섰다. 네. 뭐 근데 뭐 그 명품 백이 비싼데 거기도 이제 가격을 또 올린다. 그렇죠. 가격 오르기 전에 뭐 새벽부터 줄 서고 있다. 자, 이런 점들인데 한편으로 봐서는 뭐 경제적인 어떤 우려감 때문에 뭐 서민들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상당히 중산층이 상당히 힘든 가운데 일부의 또 다른 오히려 뭐 주가에서도 보게 되면 뭐 명품 주가들이 더 올랐다 이런 점들인데 네. 이런 점들은 좀 뭐 새로운 가격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물가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막걸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막걸리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뭐 시멘트 가격이 또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전시장 특징주 중에 뭐 시멘트 하면 또 단연 뭐 한일 시멘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한일 시멘트도 어제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한때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열의 시장은 상당히 좀 한표로 봐서는 좀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도 떨어졌고 또 이제 하락세를 많이 했던 종목도 좀 약했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가격 올리는 그러니까 가격 올리다 보면 오히려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원자료 가격 뭐 시멘트 같은 경우도 유연탄 뭐 전일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자기들이 뭐 판매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시멘트 원료가 되는 유연탄 중단시켰다. 네, 뭐 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원료의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뭐 유연탄 가격도 그동안에 비싸서 시멘트가 사실은 작년 내내 팔면서 오히려 역마진 내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 쳤거든요. 네.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 팔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안 팔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건축 쪽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5월 달인가요? 7년 만에 단가를 5% 인상시켰는데 또 7개월 만에 이번에 또 18% 인상을 시켰다. 뭐 그런 점들과 함께 주가가 작년 내내 떨어졌다가 뭐 전일이 이제 사실 강세를 보였다는 점들인데 그랬어요. 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 우려스러운 점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주택 모처럼 만에 이제 뭐 집을 짓는 뭐 서민들 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높은 값을 주고 이제 시멘트를 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아까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물가 부분이 다시 한번 치솟는 이런 점들이어서 상당히 이런 점들이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어떤 심지어 라면 가게라든가 음식료 업종들에 대한 어떤 물가 상승이어서 이제 실생활에 물어붙이는 이제 시멘트 가격마저 올리면서 주가는 이제 모처럼 만에 올랐을지 모르지만 이제 서민들의 어떤 그 수요 이런 점들이 힘들어진다. 자 이런 점들이 어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일의 어떤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힘든 가운데 이런 가격을 전가시킨 업종들이 상승했다는 점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운데 이런 점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제 서민들에 대한 어떤 그 심리가 상당히 좀 힘들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맞물려지는데 어떤 시멘트 업종들이 전일의 어떤 상승은
바로 이런 점들이 나왔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고려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뭐 시멘트 관련주들도 전부 다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시멘트 관련주에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